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렌즈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렌즈는 제페토에서 공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아이템 카테고리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임의로 제작을 하는 거라서 거절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렌즈 아이템을 만들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절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작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야를 열어서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기본 베이스 셋을 불러왔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이게 렌즈면은 헤드웨어로 분류되는데 저는 지금 그 의상을 만들 때 쓰이는 기본 베이스 셋을 불러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헤드웨어 전용 셋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이 리깅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간소화된 조인트들의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앙구에 대한 조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앙구가 이렇게 돌아갈 때 애니메이션이 될 때 이걸 따라가질 못해서 이 헤드웨어 베이스 셋으로는 렌즈를 만들기는 힘들고요. 기본 베이스 셋 있죠?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렌즈를 만들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헤드 쪽에 이렇게 앙구에 대한 조인트들이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렌즈를 심어서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요 마스크 메쉬 있죠? 요거를 일단 듀플리케이트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사를 한 뒤에 자, 요 앙구에 있는 메쉬만 빼고 나머지를 다 지울 건데 뭐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 쉬프트로 선택을 하면은 나머지 메쉬들이 선택이 되고 앙구에 대한 메쉬들은 선택이 해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델리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앙구 메쉬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좀 불필요한 부분까지 저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Alt H를 눌러서 이렇게 하이드를 시키고 앙구만 보면은 요 뒤쪽으로 한 세 줄 이렇게 세 줄 있죠. 요 부분은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기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좀 불필요한 거는 지우는 게 좋아서 이렇게 세 줄은 선택을 한 다음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이제 앙구 메쉬만 남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컨트롤 쉬프트 H를 눌러서 불러오고요. 이번에는 이제 UV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UV에서 UV 에디터로 가시면은 자 이렇게 UV가 펴져 있는 상태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거는 정상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쪽 오른쪽 앙구는 정상적으로 들어왔는데 왼쪽에 있는 앙구는 요 아래로 빠졌습니다. 마이너스로 빠지면은 저희 텍스처 작업할 때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위로 이제 올려줄 건데 올릴 때도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색깔 표시를 보면은 위에는 파란색으로 돼 있고 아래는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오른쪽의 앙구 위에 있는 UV죠. 위에 있는 UV는 정상적으로 앞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UV는 지금 뒷면이 보여지는 상태여서 저는 뒤집어 주도록 할게요. 뒤집어 주는 방법은 이 오른쪽에 트랜스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죠. 이거를 누르시면은 아래 이제 하위 메뉴들이 활성화가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 여기 플립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플립으로 이렇게 뒤집으시면 되는데 지금 U가 가로고 V가 세로 방향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으로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일단 U로 바꾸고 이렇게 뒤집도록 하겠습니다. 뒤집은 다음에 전체 UV를 선택을 한 다음에 화살표 있죠? 화살표로 이렇게 위로 한번 눌러주시면은 요 위칸으로 반듯하게 들어가는 상태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가 해줘야 될 일이 뭐냐면은 테스트로 맵을 한번 씌워가지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게 제대로 지금 UV가 펴져 있는 상태인지. 그 전에 히스토리 날려주시고 다시 하이퍼 쉐이드를 여셔가지고 하이퍼 쉐이드를 불러오고 기본 램버트 쉐이더 하나를 만들어 줄게요. 쉐이더 창이 너무 작아서 그냥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서 작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램버트를 불러오시고 여기에 눈에 어사인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에 램프 쉐이더를 하나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램프가 하나 나오는데 이 램프를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컬러 어트리뷰트가 있죠. 여기에 램프를 미들 클릭으로 드래그를 해서 여기 드랍을 시키면은 램프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은 6번 모드를 누르면은 이렇게 텍스처 모드를 보실 수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 어떻게 되는지 잘 구분이 안 가죠. 그래서 저는 램프의 속성 중에 요 컨트롤 A를 누르면은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뜨는데, 램프의 속성 중에 이 서큘러 램프라는 기능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면은 가운데 쪽에 이제 검은 눈동자처럼 생기는 결과 값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램프에서 보시면은 왼쪽이 가운데 검은 자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이 흰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통해서 눈의 모양을 대략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웃풋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눈의 방향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넣고 있는 거라서 뭐 모양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램프를 통해서 눈이 제대로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이퍼 쉐이드 보시면은 왼쪽에 Place 2D Texture라는 노드가 하나 있는데, 요걸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A를 누르면은 이렇게 어트리뷰트 에디터가 뜹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뭘 해줄 거냐면은 요 위에 커버레이지 있죠. 요게 이제 요것도 UV 방향인데, 요거를 이제 가로로 움직였을 때랑 세로로 움직였을 때 양쪽 눈동자가 이제 한 방향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U 쪽 방향을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한 1.5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UV를 한번 U로 뒤집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사시 모양으로 눈동자가 이렇게 가운데로 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UV를 지금 잘못 돌렸다는 얘기인데, 다시 UV 에디터로 돌아가서 여기 오른쪽에 대한 UV를 다시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에서 플립 U, 지금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게 맞네요.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돌리니까 한 방향으로 잘 움직이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V 쪽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에서 이제 위아래죠. 눈의 위아래를 이렇게 돌리면은 이번에는 V 방향이 잘못됐네요. 한쪽은 위로 보고 한쪽 아래로 보고 있죠. 그러면은 왼쪽 눈알에 대한 UV를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U로 바꾸지 말고 V로 바꿀게요. 그냥 이렇게 V를 선택을 한 다음에 플립을 이렇게 시키면은 V 방향으로 플립이 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다시 플레이스 2D 텍스처에서 커버리지를 1로, 그리고 1.2 다 같이 잘 움직이네요. 한 방향으로. 그리고 U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잘 움직이는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안구에 UV를 피실 때는 아까 요 아래에 있었죠. 여기서 그냥 V 방향으로 해서 플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로 플립을 하신 다음에 윗칸으로 한 칸 올리시고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겹쳐가지고 똑같은 UV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다가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렌즈 텍스처를 이곳에 텍스처링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 스냅샷으로 해가지고 UV 도면을 포토샵으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UV 스냅샷을 눌러서 파일 경로를 정해 주신 다음에 사이즈는 일단 2048로 작업을 하시고 PNG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어플라이를 눌러서 이제 UV를 가져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샵을 열어서 저는 이제 텍스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이렇게 열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눈을 직접 마야에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한 다음에 렌더를 걸고, 정면 상태에서 렌더를 걸고 요 자체를 그냥 소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를 펼쳐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이제 텍스처를 작업을 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본인이 이제 렌즈의 사이즈에 대해서 체크를 항상 해주셔야 되는데, 그 눈동자의 사이즈가 얼만큼 될지 이렇게 생각은 해도 눈으로 이제 직접 보기 전까지는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사이즈를 체크하는 것보다는, 아까 저희 마야에서 램프를 이렇게 걸어 놨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눈동자의 크기를 가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나는 검은 자의 사이즈를 지금은 너무 크고 이렇게 줄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사이즈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보면은 바로 이제 UV에서 어느 정도가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 UV 에디터에서 보시면은 이 체커가 있죠. 체커 옆에 이 그림 파일 모양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램프 쉐이더에 대해서 여기서도 똑같이 결과값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만 눈동자를 이렇게 칠해주면은 이 사이즈로 텍스처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야상에서 램프 쉐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눈동자의 사이즈를 체크를 하시고 포토샵에서 텍스처 작업을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포토샵에서 작업을 한 상태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접 손으로 그리셔도 되고, 그 텍스처 만드는 방법은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작을 하시면 되고, 작업이 다 됐으면은 요거를 PNG로 이제 오일리로 바꿔준 다음에 PNG 파일로 내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텍스처 파일을 다 만든 다음에 다시 이제 마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서 저희는 이제 리깅을 해야겠죠. 리깅까지 해준 다음에 이 파일을 FBX로 내보낼 텐데 그 전에 이제 램프 파일 다 사용을 했으니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사인 했던 램 버튼은 필요하니까 이대로 어사인 상태로 냅둔 다음에 이 네이밍을 그냥 렌즈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퍼 쉐이드도 창이 작으니까 닫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하이드를 했던 오브젝트들을 킨 다음에 리깅 작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리깅 작업은 간단해요. 여기서 힙스 최상위 조인트를 하나 잡고 저희 아래 이제 앙구를 하나 잡으면 되는데 앙구 이름을 저희가 지정을 안 했네요. 그래서 앙구 이름부터 다시 네이밍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이렌즈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고요. 여기서 힙스 누르신 다음에 아이렌즈를 누르시고, 자, 여기 모델링 탭이 아니라 이제 리깅 탭이죠. 리깅 탭으로 오셔가지고 스킨 메뉴 보시면 맨 위에 바인드 스킨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누르지 마시고 지금 옵션 창을 여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세팅 값이 지금 조인트 하이어라키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셀렉티드로 쓰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맥스 인플루언스는 4로 지정을 하시고, 그리고 아래 이 두 개에 대한 옵션을 해제를 시켜 줄게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시키시면은 이렇게 바인드 스킨이 되면서 조인트에 이렇게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웨이트를 칠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찌그러지는 앙구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웨이트를 어떻게 칠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스킨에 보시면은 페인트 스킨 웨이츠라는 옵션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옆에 네모 옵션 창을 누르시면은 툴 세팅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저희는 어느 조인트에다가 스킨을 칠해 줘야 되냐면은, 자, 여기 아이 쪽 눈 쪽 조인트 중에 여기 보시면은 I 언더바 L로 되어 있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셀렉트 인플루언스를 누르면은 해당 조인트에 대한 웨이트를 칠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 서치로 이렇게 I 언더바 L로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편한 방식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L에다가 이 왼쪽 눈을 칠하도록 할게요. 칠하실 때 이쪽 이제 오른쪽은 영향을 안 받고 왼쪽에만 칠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텍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더블 클릭으로 이 앙구의 전체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웨이트 창을 여시고, 네, 아까 IL 있죠. I 언더바 L 이 조인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리플레이스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오퍼시티 1, 밸류 1로 해서 100% 먹게 이렇게 플러드를 누르시면은 채웁니다. 하얀색으로.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오퍼시티는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밸류는 흰색, 검은색 색깔을 지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로 갈수록 흰색에 가깝고, 그 흰색이라 하면은 이제 100%로 조인트가 움직였을 때 함께 100%로 움직임을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I 언더바 L이 움직일 때
왼쪽에 있는 그 안구 메쉬가 함께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저는 100%로 이렇게 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다시 툴 세팅을 여셔가지고 여기서 이번엔 오른쪽 I_R을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플러드로 흰색을 채워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조인트를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어 보이면은 이 상태로 이제 FBX를 만들어 가지고 유니티로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유니티로 보내실 때 저희 이제 마스크 언바인드 스킨 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바인드 스킨을 해주시고 마스크, 힙스, 그리고 저희가 만든 렌즈를 이렇게 잡고 보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네요. 여기 아이 렌즈 보시면은 이렇게 쓸데없는 히스토리가 껴 있거든요. 리깅 작업을 할 때 요 쓸데없는 히스토리가 끼면은 에러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스킨 클러스터 아래에 있는 요 4개에 대한 히스토리들은 다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무턱대고 델리트 바이 타입에서 히스토리를 누르시면은 안 되고요. 그러면 리깅 정보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아래에 있는 Non Deformer History라는 옵션을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히스토리를 날리면은 리깅 정보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 외에 히스토리들을 이렇게 깔끔하게 날려줍니다. 그래서 항상 히스토리는 꼭 체크를 해주시고, 가장 좋은 거는 리깅이 들어가기 전에 히스토리를 한 번씩 꼭 날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수업을 정신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깜빡하고 놓쳤는데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리깅을 하기 전에 히스토리를 날려주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FBX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유니티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유니티를 열어가지고 저희 FBX 파일을 이렇게 불러오면은 여기서부터는 그냥 저희 원래 작업했던 대로 해주시면 돼요. 저 FBX 파일에 매테리얼을 연결시켜 주시고 여기서 이제 제페토 스튜디오 있죠? 여기서 컨버터를 한번 시켜 주신 다음에 이 프리팹이 만들어지면은 이걸 어디다가 이제 연결시켜 주시면 되냐면은 이 로더 아래쪽 보시면은 액세서리 헤드웨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리팹을 연결을 시켜 주시고 제페토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제페토 파일까지 이제 완성이 되면은 제페토 스튜디오에서 제출을 해 주실 때 어떤 카테고리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안경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방금 만든 이제 제페토 파일을 이렇게 끌어다가 업로드를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업로드를 시켜 주시면은 이 프리뷰 화면을 보시면은 잘 입혀져 있는 렌즈의 상태를 보실 수 있고요. 제출을 하실 때 여기 패션하고 선글라스가 있는데 당연히 패션으로 분류를 해 주신 다음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는 렌즈를 만드는 방법부터 해서 제출을 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저처럼 이렇게 렌즈를 제작을 해 보시고 제출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 시간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